자, 일단 여기 지금 틀린 것들 10번, 14, 15, 그 다음에 22, 26, 27번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지금 정현이가 오늘 아파가지고 못 온다. 아픈 건지 그냥 늦잠을 자는 건지. 자, 자 보겠습니다. 일단 10번에는요. 자, 내용 주어진 문장 보니까는 알 수가 없었다라는 말로 주어인 나는 알 수가 없었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주어, 그 다음에 알 수가 없었다 동사 여기. 자, 근데 뭐 알 수가 없다는 말로 figure out이란 말은 뭔가를 해결하다 알다라는 뜻이니까 이거로 쓰시면 되겠죠. 그런데 자, 어떻게 열어야 할지입니다. 일단 우리가 how라는 의문사가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 무엇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의문사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 무엇도 가능하고 간접 의문문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간접 의문문을 쓰려고 봤더니 주어가 나라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주어가 없죠. 그러면 이거는 문장을 만들려면 이 뒤에 주어하고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주어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건 안 되겠는데? 자, 그러면 방법은 의문사 플러스 뭘 쓰는 방법? to 부정사를 쓰는 방법이 있죠. 뒤에. 자, 그럼 여기서 쓸 수 있는 방법은 how to 그 다음에 뭐야? 열다라는 말로 open입니다. 기억나시겠지만 우리가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는 원래 이걸 이제 문장으로 만들면 이 should란 말이 생략되어 있다 그랬죠. 요걸 집어넣어서 만든다 그랬어요. 예를 들면 how to open이라는 부분을 바꾼다면 how I should open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문을 어떻게 열어야 될지를 문이란다. 내 차에 잠긴 문이죠. 그럼 여기서는 일단 how to open인데 더라는 것 뒤에 그러니까 잠긴 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은 도어입니다. 그죠? 근데 무엇의 문이냐? of를 쓸 수 있죠. 자, my car, door. 그 다음에 뭐뭐의라는 말은 뒤에가 1번, 그 다음에 앞에가 2번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면은 나의 차의라는 말로 쓰려면 뒤에가 my car가 뒤에 오면 되겠죠. 그럼 여기 부분 뭐가 들어가? 나의 차에 바로 잠긴이라는 말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 우리는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자, 왜냐면 기본적으로 lock이란 말은 잠그다라는 동사죠. 잠그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동사를 타동사를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보다시피 더라는 관사 뒤에 명사가 있기 때문에 이 명사를 수식해주는 이 자리에 들어갈 건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동사, 형용사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 분사가 되겠죠.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나.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이제 옵션으로 locking이라는 걸 넣을 수 있고 아니면 pp인 locked가 될 수 있죠. 자, locking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분사는 진행 중, 지금 뭔가를 잠그고 있는 중인 문이거나 또는 이 문장의 주어, 이때는 누굽니까? 이 문장에 지금 수식해준 단어 door라는 얘가 직접 잠궈야 됩니다. 그럼 말 안 되죠? 이렇게 현재 분사라는 것은 능동이거나 아니면 진행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그다는 이 행위는 끝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을 못 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과거 분사라고 쓰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수동의 뜻이 물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조심하라 그랬죠. 수동의 뜻에 너무 집착했으면 이 문장을 풀다 보면 틀리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수동도 있지만 완료의 뜻입니다. 완료. 왜? 잠그다는 행동이 끝나 있는 상태니까 문을 우리가 못 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자리에는 locked라는 형태로 문장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나는 알 수가 없었다. 어떻게 열어야 할지 잠겨진 문입니다. 이중소유격으로 누구누구의 of 나의 자동차의라고 쓰시면 답이 되겠죠. 자, 여기 부분이 틀리신 건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제 여기 부분은 이 지금 of를 쓰는 거는 그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 되겠습니까? 다음 거. 요거 재밌네요. 떠나라는 요청을 받은 후에가 지금 바로 여기 부분이 될 텐데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있는 문장 그대로 분사 구문으로 말고 뭘로 써볼까요? 그냥 접속사가 들어있는 절로 바꿔볼게요. 자, 뭐뭐 후에라는 말이니까 뭐가 들어갔습니까? after가 되겠죠. 자, 그리고는 우리가 이제 문장에 주어, 뭐 동사 이런 형태로 나오는데 요청을 받은 대상이 누굽니까? 그 남자가 되겠죠. 지금 앞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래서 여기는 the man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건 우리가 이 ask라는 단어는 뭔가를 요청하답니다. 지금 우리 내용상에서는 요청을 받은 후에란 말이니까 이 행위를 누군가에게 당한 수동의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이 뒤에는 자동스럽게 뭐가 나옵니까? 수동 형태의 문장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시제입니다. 시제. 왜냐면은 비동사를 뭘 써야 되지? 자, 뒤에 문장 봤더니 slowly packed라는 과거 시제입니다. 보이시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볼 거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이 자리에는 자, 그 남자가 요청을 받은 건 더 이전의 일이죠. 무엇에 비해서? 짐을 쌌다라는 과거에 비해서 더 이전의 일입니다. 그럼 더 이전의 일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과거가 아닌 대과거를 쓰겠죠. 자, 이렇게. 그러면 원래 어떻게 되느냐? 여기는 had 플러스 pp인데 수동태니까 뭐가 돼야 돼? had been asked라고 쓰는 게 맞습니다. 내용상. 왜? 방금 말한 것처럼 대과거와의 관계예요. 근데 뭐하라고 우리가 이렇게 써버린 다음에 떠나다라는 단어인 leave를 그냥 쓰려고 보면 문제가 있죠. 왜? 앞에 동사가 나와버렸잖아요. 그럼 이 자리는 자연스럽게 뭐를 써서 to 부정사를 써서 여기는 동사가 아닌 형태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 14번에 나와 있는 문장의 형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여기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 좀 할 말이 많아요. 왜냐면 아이고 너무 색깔이 막 들어가서 지금 보시다시피 대과거를 꼭 써야 되는 게 맞느냐인데요. 이유는 왜냐면 앞에가 after라고 하는 시간에 전과 후를 분명히 해주는 접속사가 나와 있다면 굳이 그 뒤에는 우리가 이게 후인지 전인지를 구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그냥 뭐를 써도 he, the man, was asked라고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말 이해되시죠? 만약에 이 after라는 접속사가 없었다면 이 문장은 분명하게 과거랑 대과거를 구별을 해줘야 됩니다. 왜? 떠나라고 요청 받은 게 뭔지 짐을 싼 게 뭔지 알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이 시간의 전후를 나타내는 after가 분명히 나와있기 때문에 여기는 굳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걸 뭘로 만들어야 되는지 이걸 뭘로? 분사 구문으로 만들어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를 우리가 두 가지의 옵션으로 다 해서 해봅시다. 첫 번째, 어차피 접속사는 생략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전에 뭐라 했냐면 야, 이건 좀 애매하다. 왜? 애프터가 될 수도 있지만 비포가 될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 그래요, 맞아요. 이거는 의미 파악을 위해서는 이 애프터란 말을 굳이 빼지 않고 앞에다 이렇게 놔두셔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놔두는 게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지금 배우고 있는 분사 구문에서는 기본적인 룰에 맞춰갖고 연습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접속사를 먼저 뺀다고 우리가 가정을 합시다. 그 다음, 더맨과 뒤에 있는 더맨은 주어로 같이 일치하죠. 그 주어는 생략. 이건 당연한 거고. 자, 중요한 건 그 뒤인데요. 자, 왜? 같은 과거 시제인 경우가 있고, 한 시제 더 과거인 대과거인 경우 두 가지로 나눠봅시다. 자, 일단, 과거 시제인 경우, 동사 뭡니까? was죠. 뒤에 문장 동사 fact죠. 얘는 동사가 시제가 어때요? 같죠. 그러면 어떻게? 동사 원형의 ing. 그럼 뭐가 됩니까? being. 그 다음에 뒤에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asked가 되겠죠. to live. 이렇게 쓰는 부분이고. 근데 한 시제 더 과거야. 두 문장의 동사가 시제가 같지 않아요. 그러면 having pp죠. 비동사 having pp 어떻게 씁니까? 그냥 having being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한데 선생님 이건 그런 문장이 틀려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다 비동사에서 기본적으로 파생돼서 나오는 뭐기 때문에 분사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얘들이 생략됐다 가능하면 ask to leave와 after만 놔둬서 문장을 쓰셔도 됩니다. 우리 지금 답에는 having been asked라고 나와 있고 이 having been을 생략한다 나와 있는데 방금 말한 것처럼 after라는 단어 때문에 굳이 안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분명히 대과거랑 과거를 나눠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확실하게 시간을 분류해주는 접속사가 이렇게 떡하니 들어있기 때문에 이때는 굳이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또 어떤 경우? 뒤에가 시간이 나와 있으면 뭐 1930년 이런 식으로 확실한 시간이 나와 있으면 굳이 거기에는 대과거를 의미하는 뭐 헤드 플러스 PP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죠? 그런 부분이 지금 14번의 내용입니다.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어요? 이 중에? 좀 내가 막 만들어 놓고 뭐가 복잡하네 이게. 자, 그 다음 거 가십시다. 15번은요 수학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는 자 잠깐 앞에 한번 봐볼게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speaking of 다음에 A가 나온다고 칩시다. 그러면 A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라고 하는 우리 관용적인 용법을 쓰는 독립분사 구문입니다. 이건 어떻게 한다? 외워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우리가 이거를 뭐 틀렸다고 이걸 볼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이제 나중에 학교 시험이나 학교에서 여기 부여된 부분을 문법을 강조한다면 거기를 조금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지금은 굳이 보시기에 여러분이 꼭 이 중에서 봐야 된다면 그래요. frankly speaking이나 strictly speaking 정도 그 다음에 judging from 무엇을 보고 판단하건대 뭐 이런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수학에 관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라면 방금 말했던 독립분사 구문 speaking of 그 다음에 수학이니까 그냥 math 쓰면 되겠죠. 이렇게 쓰시면 답이 이루어지겠죠. 뭐 다른 거 있어요?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행히 객관식들은 다들 맞으셨네. 그 다음에 뒤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일단 밑줄 친 거 지우고 자, 앞에 부분은 접속사, 주어, 동사. 내가 아까 치면 여러분들한테 이 arrive라는 단어의 특징에 대해서 말했죠. arrive는 반드시 어디에 도착하다든 전치사를 동반해야 됩니다. 그죠? 이거. 그런데 이 단어와 같은 뜻을 갖고 있는 reach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reach. 도착하다. reach는 그 뒤에 절대 전치사를 쓰면 안 됩니다. 똑같은 뜻인데 그 말은 결국 이 reach는 뭐다? 타동사입니다. 타동사. 바로 뒤에 목적어를 쓰는. 반면에 arrive at와 같은 예는 자동사라고 부르죠. 자, 그러니까 의미는 같지만 전혀 다른 성질의 단어들이 되는 거예요. 잠깐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 앞에 부분은 이렇게 됐는데 두 번째 문장 볼게요. 나는 보았다. 그의 차가 그럼 눈에 딱 보이는 단어가 이 쏘입니다. 무슨 동사라고 배웠죠, 이거를? 지각동사라고 배웠습니다. 이 지각동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뒤에 원형 나온다. park란 단어는 주차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잠깐만요. 갑자기 집에 미안합니다. 주차하다는 뜻이라 우리가 보통 이 지각동사라고 하는 see 또는 듣다라는 hear, feel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죠? 이러한 단어들 뒤에 이렇게 명사가 나옵니다. 명사. 자, 중요한 건 이 명사 뒤에 우리가 이렇게 원형을 쓰거나 동사 원형을 쓰거나 아니면은 ing를 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물론 이거와 함께 과거 분사인 pp를 쓸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씁니까? 구별이 잘 안 되는데 구별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명사가 이 뒤에 나와 있는 이 동사 행위를 직접 하는 능동의 관계면 원형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현재 분사도 가능합니다. 반면에 명사가
그 앞에 있는 명사,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동사의 목적어라 그러죠. 이 목적어가 이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받는 수동의, 아니, 수능이란다. 수능 너희들 봐야 돼서 수능에 쓰는가 봐요. 수동의 뜻이거나 또는 완료의 뜻이라면 이때는 과거분사를 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이 지각동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뒤에 쓰여 있는 his car라는 이 목적어가 중요합니다. 목적어. 자, 그의 자동차라는 게 주차를, 물론 요새는 자율주행 해가지고 주차를 물론 할 수 있습니다만, 그죠? 보통 평범한 장소에다가 자동차가 직접 주차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건 좀 말이 안 되죠. 자동차는 사람이 왜 주차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능동의 뜻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또는 진행의 뜻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자동차가 주차를 하고 있는 중인 걸. 그런데 이 문법도 몇 년이 지나고 진짜 우리가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진짜 자동차가 자율주행으로 자기가 주차를 한다면 이 문장도 가능하겠죠? 하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이 주차하는 행위가 일단은 그의 자동차에 의한 게 아니고 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죠? 수동의 뜻이겠죠. 그리고 또한 주차되어 있는 걸 봤다는 것은 완료의 뜻으로 쓴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쓰려면 이 park라는 이 원형은 반드시 뭘로 바꿔야 됩니까? 과거 분사인 pp로 바뀌어야 됩니다. 답은 parked라는 형태가 돼야겠죠.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우리가 넘어가야겠고, 그 다음에 26번 보겠습니다. 26번. 요거 이제 우리가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좀 어렵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자, 보시다시피 이게 컴마가 있고 그 뒤에 주어랑 동사가 들어있는, 얘는 뒤엔 완전한 문장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앞에 지금 쓰이는 문장은 문장이라 보기에는 문제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그때 말했지만 완전한 문장과 또 다른 문장을 이렇게 컴마가 연결해 줄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앞에 지금 쓰일 수 있는 건 분사 구문 아니고는 안 돼요. 물론 앞쪽에가 주어 동사가 있는 문장이고 컴마가 있고 그리고 이 뒤에를 연결한다면 이때는요 분사 구문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관계사를 이용한 문장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앞에 쓰였을 때는 관계사는 안 되는 이유고 관계사는 뭐가 필요해요? 선행사가 필요하죠. 또 그 앞에는 다른 게 없으니까 연결해주는 선행사가 없기 때문에 문장을 만들 수 자체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때 뭐 했냐면 이렇게 분사 구문이 만들어져 있을 때 이러한 PP 형태와 이것과 같이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게 seeing이라는 현재 분사랑 둘 중에 문장을 쓰는 거를 우리가 이제 보통 공부를 합니다. 이렇게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 중에 뭐가 맞습니까? 라는 걸 했을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 앞쪽에 뒤에 문장에 생략되어 있는 주어, 왜 같기 때문에 생략됐겠죠? I란 단어를 집어넣습니다. 자, 그리고 이 I가 이 보다라는 행위, 뒤에 나와 있는 동사 행위를 직접 하는 능동의 관계라면 이때는 현재 분사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I라는 사람이 보다라는 행동을 당하다라는 수동의 의미를 사용한다면 이때는 과거 분사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내용 봤더니 그를 이전에 본 적이 있다라는 말을 쓰려고 한 것 같아요. 앞에 문장이 나는 내 생각에 나는 당신의 브라더를 직접 뭐 할 수 있다. recognize, 알아볼 수 있을 것 같다. 왜? 내가 그를 이전에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라는 말로 나라는 주어가 이 보다라는 행동을 직접 하는 의미로 보겠죠. 그러면 이때는 뭐가 돼야 됩니까? 뭐가 될까요? 엄밀히 따지면 자 보세요. 여기 잠깐 지울게요. 능동의 관계입니다. 능동의 관계. 능동의 관계. 그런데 seeing을 쓰자니 이것도 좀 문제가 있네. 내가 지금 만들고 보니까 왜냐면 이 본다라는 행위와 내가 그를 알아볼 수 있을 거라는 행위가 지금 같은 시제가 아니죠. 왜? 그를 이전에 본 건 과거에 일어난 일이고 뒤에 내가 그렇게 알아볼 수 있겠다 하는 것은 현재입니다. 시제가 달라요. 그러면 앞에 있는 동사랑 뒤에 있는 동사가 시제가 다를 때는 뭘 씁니까? 앞에 있는 동사를 having pp를 써야 됩니다. having pp. 그러죠?
그러면 우리 책에서 내가 seeing으로 불렀던지 내가 아까 그 답지에서는 그렇게 본 것 같은데 사실 요거 문제가 있죠. 이건 뭐가 되겠습니까? 정확한 답은 having seen이라고 써야지 답이 됩니다. 아까 다 뭐라 불렀어요? seeing이라고 불렀습니까? 근데 그거는 안 맞아요. 예, 본 것과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것은 시제가 엄밀히 다르기 때문에, 그죠? having seen을 씁니다. 이때 having은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seeing이 아니고 having seen을 쓰셔야지 맞습니다. 물론 seeing을 썼다라는 의미는 여기서는 그런 부분을 생각 안 하고 주어가 I이기 때문에 이 I가 행동을 직접 한다라는 생각으로 능동관계로 봤던 것 같아요. 알겠죠? 하지만 방금 말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변화를 줄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거 우리가 알아두시고. 자, 다음에 27번 가겠습니다. 27번은 방금 설명을 해버렸지만 우리가 역시 여기도 지금 D 앞에가 being enough chair라는 분사구문이고 D 문장 위입니다. 그런데 그럼 만약에 여기가 지금 일단 여기서 볼 첫 번째 특징은 not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정문이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여기에 지금 being이라는 동사 원형에 ing가 들어갔던 내용은 뒤에 있는 stould라는 이것과 시제가 어떻다는 거 같으니까 쓸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만약 이게 맞다면 we라는 주어, 물론 이제 우리가 앞에 접속사는 뭐가 들어가는지 모르니까 일단 여기는 공란, 그죠? 이 문제에 맞다면 we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부정문이기 때문에 we 과거형, 그래서 we were not 그 다음 나머지 부분 enough chair 어때요? 우리는 충분한 의자들이 아니다? 그럼 우리 의자인가요? 이거 말이 안 돼버리죠. 아, 그럼 여기에서 이 위하고 D는 위는 같으면 안 되겠다 라는 뜻이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에는 위가 아닌 뭔가 다른 게 들어가는데 아까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무엇이 있다라는 의미로 쓸 때는 우리가 유도부사 there를 이용해서 여기를 뭘 이용합니까? there or not의 형태가 됩니다. 그럼 이 there하고 D는 위는 안 같죠? 우리가 주어가 같을 때는 생략하지만 주어가 다를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 그대로 놔두고 문장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there, not being enough chairs라는 형태로 바뀌게 된다는 거. 요거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오케이? 여기 밑에 부분 바꾼 거 한 번만 체크 좀, 이거 좀 정리 좀 해주세요. 그 다음 가겠습니다. 갈 게 없네요? 다 끝났네요? 선생님 또 뒤에 있는 줄 알았어요. 자, 여기까지 일단 수업, 리뷰 내용은 여기까지.